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이정원님, 삼변시대 안하나 걱정했어요. 드디어 등장. 반짝반짝 스타들이세요. 끝. 여기까지만 해요. 뒤가 메인인데. 뒷문장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 뒷문장은 뭐냐면 치킨 주세요. 3번이나 하시네. 치킨도 3번. 드릴까요? 드려요. 네, 드립니다. 드려야죠, 네. 역시 돈은 남의 돈 쓰는 게 최고예요. 드립니다. 치킨 세트. 자, 김태현 정치수사 3부 사건 살롱이에요. 양변 백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네. 방금 전에 그 문자 중요한 문자가 하나 있어요. 뭐요? 장땡땡님. 네, 이름을 읽지 않겠습니다. 백변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아침에 또 보내요. 직접 대면한 건 아니고요. 어제 네. 만났으면 직접 대면이고 오늘 보는 거 아닌가요? 네. 누구신가요? 어제 유튜브에 들어오셨던 분 같아요. 네. 어제 저녁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누굴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알리바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아닌데. 그치. 어제 전에 방송하는 거 맞는데 이상하게 오늘 가네. 그렇죠. 근데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네,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국어를 이상하게 쓰죠. 그치. 네. 어제 전에 만났는데 빨리 해, 빨리. 좀 김땡땡님 듣고 계신가 이 방송? 이상한데. 자, 한번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손준호 완전 참 네. 여기 걱정이 됐었는데 예, 그래도 왜냐면 중국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해. 예, 그죠? 저희가 이제 요 사건은 삼변시대에서도 예전에 다뤘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 선수가 중국 당국에 구금되었다가 10달 만에 풀려났다. 네. 한 10개월 전 일이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백변. 이 손준호 선수는 왜 중국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일단 손준호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모르신 분들도 있을까봐. 이제 우리나라 프로 축구계에서 MVP까지 찍고 전북 현대에서 MVP까지 찍고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2021년에 산둥타이산 그러니까 중국 프로축구팀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월드컵에도 뛰었어요. 월드컵에 16강 일조했죠. 네. 그러니까 크린스만 감독도 다른 가만히 계시다가 손준호 선수 풀려난 거에 대해서는 멘트까지 남기셨던데 근데 지난 이제 한 10개월 전에 5월 15일 2023년 5월 15일입니다. 근데 손준호 선수가 감독의 허락을 받고 가족들하고 한국으로 휴가를 나오려고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체포가 됐어요. 그때 이유도 안 알려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국 금지가 걸려있었던 네. 거야. 그러니까 뭐 이유도 잘 모르고 이제 우리 한국 그 팬분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사를 받는 혐의가 나중에 이제 나왔는데 비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라고 합니다. 비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우리나라 죄명으로 따지면 배임수재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중국 매체들은 이 손준호 선수를 포함한 산둥타이산 소속 선수들이 하웨이 감독의 승부 조작 등 비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성이에요. 예.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일단 그 당시 중국 축구계에서 승부 조작이 굉장히 좀 시끄럽고 좀 뒤숭숭한 상황이어서 당시에 중국 국가대표 감독 리티에 감독 막 구속되고 네, 막 맞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서관 쪽에서는 구체적인 혐의는 모르겠고 일단 손준호 선수의 구류 사유가 비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그러니까 배임 수재라는 혐의 정도로만 들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확한 그 손준호 선수의 그 과정, 수사 과정이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여기 형사 구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형사 구류가 중국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임시 구속 정도라고 합니다. 구속? 예, 그러니까 뭐 체포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형사 구류라고 하는 게 거기도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대요.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임시 구류를 했다가 예. 우리식으로 하면 정식 구속으로 전환을 해서 10개월 동안 구속을 했다라는 건데 좀 정말 모르겠어요. 황당하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손준호 선수가 뭐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에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래요. 네.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뭐 때문에 갇혀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네.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알려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황당한 상황이고 그냥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은 법치 국가다 이것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법전은 있겠죠. 뭐 당연히 법전은 북한도 법전은 있어요. 알겠지만 법전이 있어 다. 그래서 이게 복귀를 해서 어떤 일을 있었는지 당사자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중국 형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중국 형법 형사소법을 모르고 뭐 알 필요도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기준으로 하면 구속되면 20일까지 구속될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하면 1심 6개월이잖아요. 그 재판에 넘겼어야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네.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10달이에요. 네. 구속 기간이. 네.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하고 재판받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몰라요. 그건 알 몰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았는지 네, 손준호 아닌지 선수 얘기 안 했나 보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 안 했고요. 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달 정도 구금이 됐으면 네. 우리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정도는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무죄든 무죄가 나왔든 집행유예든. 뭐든 집행유예든 네.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손준호 선수가 귀국한 것도 귀국한 이후에 알았어요. 야, 박문석 해설위원한테 손준호 선수가 전화해서 알려진 뭐 거예요. 울면서 전화했다고. 네. 네. 그냥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손준호 선수가 막 울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고맙고 많은 사람 신경 써서 관심 가져줘서 잊지 않아줘서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석방은 심지어 그 전주에 됐는데 예. 못 알린 이유가 있대요. 왜요? 혹시 또 잡힐까봐 또 혹시라도 뭐 무슨 이유든 구금이 될까봐 예. 또 잡혀갈까봐 조용히 그냥 들어온 거라고 하고 그래 손준호 선수가 사실 저희가 정확한 과정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양변 이건 뭐예요? 우리 외교부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별다른 설명 없이 중국은 법치국가다. 네. 뭐 요거는 뭐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그게 우리나라 또 외교부 설명은 뭐예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관련 사항이 개인의 신상과 관련 내용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얘기를 했다라는데 아는데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얹을 정도는 했었겠죠. 네. 우리가 뭐 중국하고 아예 외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각국이 대사 관저들이 다 있고 예. 또 뭐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 하지만 우리 국민이 구금돼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때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얼마만큼이나 구체적인지는 외교부에서는 그래요. 가족들이 요청을 비공개 요청을 했다라기 때문에 그것을 답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재판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형사 재판은 공개 재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재판이 열렸더라면 이게 공개된 상태로 어느 정도 매체를 중국 매체를 통해서도 소식이 나올 텐데 그게 아예 없었다라는 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형사 재판인데 비공개로 아예 해버렸다든가. 근데 비공개로 재판을 하는 건 사실 중국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심지어 저희도- 중국 팬들도 지금 이상하다 그래요. 네, 저희도 이 상황이. 보면 중국 사람들도. 사건 사고 뉴스 보면 아예 법정에서 이 재판하는 거 뭐 공개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중국 재판 그저 예를 들면 뇌물 많이 받은 네. 공무원들 재판 막 화면 보이는 영상으로 거잖아요. 공개하잖아요. 근데 네. 아예 없었어요. 자 일단 외교부 당국자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구금과 관련된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점을 양해해달라. 구금 해제 시점, 사유, 구체적인 혐의, 유무죄 결론 여부 등에 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얘기할 수 없다는 건데 근데 저는 글쎄 이게 일반 국민이 아니고 뭐 개인 물론 당연히 개인 정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긴 하지만 한국 국가대표 선수고 월드컵에도 뛰었고 공인 중에 공인이고 그리고 만약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다면 이거는 외교 문제 문제죠. 삼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손준호 선수가 이렇게 갇혀 있었고 이렇게 혐의를 받고 나왔으면 억울합니다라는 건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밝혀줘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닌가? 이제 사법제도가 분명히 공인인데? 법전도 있고 우리도 모르지만 네. 형사소송이 중국도 법에 의해서 진행되긴 하지만 네. 그런 얘기들 가끔 들었잖아요. 뭐 중국의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 해외에서 체류하다가도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한 6개월 1년 정도 한때 마윈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네, 무슨 무슨 일이 일이 이런 거.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뭔가 중국은, 말하면 예. 엄청 불이익이 생길 그러니까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죠.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과거에 이제 중국 쪽 계약들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네. 거기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제 계약서 조항에 천재지변이라 해서 면책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라도 계약은 지키고 뭐 손해배상도 해야 되지만 면제해 주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해상 운송 계획을 맺었는데 이건 태풍 때문에 일어난 일은 서로 손해 안 진다. 이게 천재지변인데 네. 중국 계약서는 하나가 더 붙더라고요. 그 전에는 공산당의 지침에 따를 경우에는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예전에요. 지금도 그런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 있어.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네. 어떤 지금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아직도 중국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제냐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국에 출장을 갔어요. 클라이언트하고 뭐 이제 계약 협상을 네.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쪽도 회사 관계자 변호사도 쭉 있잖아요. 저도 있고 중국 변호사도 있고 저쪽도 변호사도 있고 회사 관계자도 있어요. 근데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 뭐 막 협상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여자분이 중국말로 촤촤촤 하면은 팔이 뒤집혀.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지?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오 그렇구나. 뭐 이런 경험이 있다. 2010년대. 뭐. 저도 비슷한 시기예요. 예. 그때만 뭐, 해도 그랬어요. 뭐 어쨌든 어느 로컬 룰이 있는 거니까. 예. 자 그런데 손준호 선수 일단 돌아온 게 다행이고 사연은 모릅니다. 외교부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건 이제 지나 보면은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재하시겠죠. 알게 될 거고. 이 건강은 어때요? 아니 저는 왠지 중국 감옥 이게 뭐 안 좋은 그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요새 이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그 수용자에 대한 인권을 많이 생각해서 오히려 아니 왜 죄 짓고 들어간 사람들은 저렇게 뭐 좋은 밥 줄 필요 있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을 정도까지로 사실은 오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그런 보도들이 얘기를. 심심찮게 있잖아요. 이거를 설 특식에 먹었대 서울구치소에서 뭐 이런 기사도 있고 했는데 나 손준호 선수 걱정되더라고요. 일단 300일 열달을 결론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잘 유지했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운동 많이 했나 부금 보다. 당시에 73kg였는데 처음에 네. 지금도 몸무게는 73kg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그때 이제 뭐 아마도 공안 당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국의 배려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맨몸 운동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은 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뭐 인권 탄압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손준호 선수도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좀 강인하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면 올 여름에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여름을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면 실전 가각이 1년 이상 저 떨어져 있어도 몸 관리는 잘했다는 얘기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백 변호사 잠깐 얘기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그러니까 그냥 등장 안 하는 게 나을 건데 왜 등장해가지고? 눈치는 뭐 좀 빠른 듯한 사람인 듯 싶어요.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 왜 그렇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놨죠? 뭐 그렇게 SNS에 생각하면 한국에 관련된 거 다 지우셨다던데 이게 또 눈치 빠니까 빨리 그냥 갔잖아요. 바로 미국. 재테크도 잘하고. 환상적인 뉴스다 집으로 돌아온 걸 환영한다 준호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SNS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축구 선수들 많은 국가대표 A매치 A 대표팀 동료들이 저 손준호 선수의 귀환을 반기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백변.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방콕이랑 월드컵 그 예선에서 태국이랑, 방콕에서 태국이랑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골을 넣고 그리고 그 골 세러머니 하기 전에 손준호 선수 얘기를 했고요. 뭐 제가 알기로 뭐 영상 지금 하는 영상 것 같고요. 나갑니다. 영상 나가요. 뭐 좋네 유튜브로 저런 영상도 좋아요. 보여주고 아무튼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손준호 선수 함께했던 축구 선수들이 손준호 선수의 이제 무사 귀환을 또 축하했고요. 또 이동국 이제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 과거에 이제 같이 뛰었던 인연이 있어서 또 이동국 감독도 역시 손준호 선수의 귀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좀 많이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손준호 선수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양변한테는 해보면 아무 얘기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안 백변은 나와. 둘이 해야 되겠다. 양변 몰라 이거. 이게 왜 사람 앞에 두고 모르잖아. 면전에서 그렇게 무시를 하세요? 아유 본인은 근데 무시라고 생각 안 해. 그죠? 그럼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야. 이거 손준호 선수 어때요 지금? A 대표팀 합류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 왜냐면 축구 팬들 아시겠지만 요 손준호 선수 뛰는 자리가 지금 대표팀 구멍이야. 지금. 맞아. 정확하게. 대형 구멍. 그냥 싱크홀이야 싱크홀.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 뭐 그 정우영 선수도 요즘에 잘 안 나오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손준호 선수가 그럼 언제 그라운드로 복귀해서 대표팀에 합류를 할 수 있을까요? 관심 많으실 텐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 구금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전 감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름에 어쨌건 복귀를 하더라도 바로 대표팀에 발탁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아직 월드컵 좀 남았잖아요. 본인의 기량을 다시 찾는다면 지금 테디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굉장히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 구멍이죠. 손준호 선수에게 기회가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마지막 사건 짧게 보죠. 야 이거 뭐야? 너 이거 영화에서 본 건데? 현직 치과 의사가 특수 렌즈를 이용 사기 도박했다. 요거 타짜에 나오는 거. 타짜에 나오는 거죠. 야 이걸 이런 걸 진짜 하네. 그 일반인들끼리 하는 거에. 이거 뭐예요, 백변? 이거. 그러니까 지금 도박을 할 때 카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 패와 상대방 패를 다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이지. 나는 그래도 질 건데. 거긴 그래도 져. 여기는 다 알고 있어도 져. 까먹어가지고. 근데 한 치과 의사가 카드만 치면 따는 거야.
지인들하고 치는데 지인들이 맨 처음에는 제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기나 보다 했는데 계속 이상해. 예. 그래서 이제 추궁을 딱 시작하니까 눈에서 좀 붉은색 렌즈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지인이 당연히 그 렌즈를 꼈겠죠. 예. 끼고 보니까 카드가 다 보여. 예. 그런 거 있죠. 상대방 카드가 다 보여. 예. 상대방 카드가 다 보이면 배팅도 그렇고 예. 이길지 질지 정확하게 아니까 예. 잃을 때는 조금 잃고 딸 때는 왕창 딸 수 있는 구조 아니겠어요? 얼마나 땄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일부러 좀 잃었던 것 같아. 10번 하면 9번 정도 땄대요. 예. 그리고 지금 대략 뭐 7억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 1년 동안. 2021년부터 1년 동안 7억 원을 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이것도 참 선입견이라는 가짜인 줄 게 알았던 거지 그냥. 예. 무서운 게 저 예. 사람은 치과에 사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사기칠 리가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예. 그리고 치과에 사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잘하나 보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7억 원을 뜯긴 거예요. 이 테디는 공부 잘해도 카드를 아예 못 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는 심각하게. 저희도 변호사지만 늘 짱 그런 맞추기도 말씀 못해, 짱 그런 맞추기도. 말씀 드리거든요. 네. 저희가 법률 전문가일 뿐이지 다른 것까지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런 선입견 갖지 마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고스톱을 가르치신 다음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랑 고스톱 치지 말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 괜히 그런 선입견 고마운데 감사드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의사든 변호사든 자기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양변. 네? 이 사람은 도박죄예요, 사기죄예요. 이거 궁금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도박했잖아. 이제 언론에서는 사기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냥 사기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도박은 우연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될 때 도박이라고 하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기일 뿐이에요. 결정 났으니까 네, 승부가. 네. 예, 사기 도박장은 없어요. 네. 그냥 사기죄입니다. 예. 아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어쨌든 사기죄로 저 7억의 사기죄고 형태가 특경법이에요. 도박이면 특경법. 특경법이고 네. 야 이거는 상습 사기고 굉장히 심한 게 변제 안 하면 그냥 구속이네. 그렇죠. 가슴- 우리 좀 1억 이상이면 거의 서울은 구속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안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양변 오늘 그림 뭐예요? 오늘은 이제 아까 말했던 손준호 선수 때문에 이 그림 자체는 뭐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나 알았어. 이거 딱 보는 순간 예. 바스티유 감옥. 예, 바스티유 감옥이에요. 바스티유 감옥이고 그 이제 라디오 듣기만 하시는 분들을 해서 뭐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커다란 성체 같이 서 있는 그런 감옥이고요. 바스티유 감옥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 기간에 시민들이 습격을 해서 불에 탔죠. 그리고 어떤 상징처럼 됐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왕정이 국민들을 억압했던 상징처럼 됐던 감옥인 거고요. 이 그림은 위베르 로베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건물들이 한 뭐 10년, 20년, 10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라는 걸 상상해서 그렸던 그림이라서 맞아. 페어의 로베르라고 네. 그렇게 이름이 붙었던 화가였는데 이건 기억나. 그죠? 예, 근데 나도 이 기억나요. 화가가 이 바스티유도 그렸어요. 근데 이 바스티유는 1789년에 7월에 시민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고 그해 11월에 당시 혁명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부러 그린 겁니다. 근데 철거하는 감옥치고는 거의 뭐 그림을 이렇게까지 전면에 다 꽉 차게 감옥만 그려놨을까 싶을 정도로 철거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요. 그 뒤에 이게 불에 타고 있지는 않을 텐데 마치 흙먼지 때문이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구름이 뒤에서 뭉게뭉게 올라오는 듯이 연기가 피어오른 듯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아시겠지만 마침 선거철이기도 한데 이 바스티유를 불태웠던 이유가 프랑스 혁명의 계기가 어떤 불공정한 선거권, 투표권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바스티유가 억압의 상징처럼 됐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막상 그때 바스티유에는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잡범들만 갇혀 있었어요. 정치인들의 수용소로 한때 쓰였던 거 맞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바스티유가 가지고 있는 억압 이런 거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가봤더니 정치범들은 없고 양심수도 없고 잡범들만 없었어요. 있었다고. 잡범 뭐 사기꾼 뭐 그다음에 지금으로 예전으로 치면 뭐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만 예.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바스티유라는 이름이 원래 우리는 이런 그런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떠올리지만
불어로는 그냥 요새라는 뜻이랍니다.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였다는 거. 바스티유랑. 예. 근데 그 실제로 이 바스티유 감옥이 이 그 프랑스 외곽에서 프랑스 파리를 지키는 요새였거든요. 사실 이 요새 우리 형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요새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외곽에서 바깥에서의 적으로부터 침 막아주는 게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게 또 잘못 쓰이면 권력에 의해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손준호 선수의 감옥을 보면서 네. 야 여전히 중국은 법치국가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직 법치국가라기에는 좀 멀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되는 건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이 두 눈을 뜨고 권력을 감시했을 때 제대로 된 법치국가로서의 감옥도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게 감옥이다. 상징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 그림이라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저는 나도 어떻게 마무리하려나 그치. 지금 그랬거든. 바스티유 감옥 이거 무슨 거기에 뭐- 갇혔었어? 예. 막 이러면서 지금. 네. 나 같으면 축구 그림 없나 막 찾았을 그치. 텐데. 예? 축구 그림 막 이렇게 찾고. 큰일이에요. 축구 그림은 제가 본 기억이 없긴 그러니까 축구 그림이 있나? 저는 딱 그 수준이니까 나는 그렇게 찾았을 거라고요. 예. 축구. 예, 그다음 예. 손준호 그림 이런 거 찾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저 뭐 양변의 얘기는 그런 얘기죠. 우리 저 예전에 헌법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네. 형식적 법치주의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좀 차이는 있다. 그리고 그거를 예. 지켜내는 건 결국 시민의 힘이고 흥미로운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로 로베가 폐허의 화가였지만 이 그림은 이미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이 바스티유 감옥 자체는 분해돼서 기념품으로 다 돌들이 팔렸습니다. 프랑스 오. 각국 전국 각지에서. 그래요? 그래서 로베르가 저는 이것도 상상해서 그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됐을지 설령 철거됐더라도 그보다는 화가도 이거는 이제는 유물로만 남을 건물이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법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철거되는 모습을 그린 게 아닌가라고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예.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 잔재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읽어보네. 남이팡님, 멋짐 양변님, 멋지심. 예. 박선님, 이 시간 너무 유익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을 찾아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라고 문자 주셨고, 박지연님, 정치쇼가 이렇게 고급진 프로그램이었나요? 새싹 청취자인데 오늘 여러 번 논란해요 해주셨어요. 새싹이시라니까 저 치킨 세트 치킨, 예, 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거. 고급진 프로그램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살롱드지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둘이 조용하면 고급져져요. 그럼 그러니까 살롱드가 있잖아. 마지막에 뭐 우리 저 그 고급 파스타 고급진 파스타 그렇지, 먹을 때 이렇게 그렇지. 마치 이렇게 트러플 갈아주는 거 뭐 이런 느낌이야. 예? 싹 마지막 고급지게 뿌려주는. 좋은 얘기시죠? 좋은 얘기가 좋은 거예요. 예, 예. 예.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건 살롱 양변 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